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욱장입니다. 오늘은 소셜미디어 테이가 창간 4주년을 맞아서 이범석 청주시장을 모시고 특집 테이 라이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바쁜 시대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취임하신 지 벌써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소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취임 이후 5개월을 넘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민선 8기 우리 청주시의 운영의 틀을 마련하고 또 많은 시민들과 대화를 하고 또 현장과 공식 일정을 소화하느라 숨가쁘게 보내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로 우리 시에서 했던 것은 민선 8기에 시정의 운영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선거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께 약속드렸던 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민선 8기의 시정 목표를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으로 정하고 5가지의 시정 방침, 그리고 40대 공약 88개 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속도감 있게 공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거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께 약속드린 것처럼 시민들과 진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취임한 후에 네. 가장 먼저 우리 청주시의 43개 읍면동을 방문해서 우리 시민들과 대화를 가졌습니다.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토탈해서 454건의 네. 주민들이 요구하고 건의하신 사항들이 있었는데, 이런 시민들이 요구하시거나 건의하신 내용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노력을 했고, 그 결과 454건 중에 반 이상을 벌써 조치 완료했거나 또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해서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듯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많은 시민들과 대화를 하고 또 민선 8기 시정의 운영의 틀도 마련하느라 쉼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오직 시민들을 바라보면서 시민들이 원하시는 사항을 보다 신속하고 또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청주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제 취임한 지 6개월 정도 되셨는데 아주 숨가쁘게 여러 가지 사안 이슈들과 맞닥뜨려 계시고요. 43개 동과 면 다니시려면 엄청 바쁘신 그런 일과를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 중에서도 요즘 이제 많은 이슈들과 이제 맞닥뜨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한두 개씩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니까 그런 사안들부터 하나, 두 개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지금 있는 그 청주시청 본관 건물, 이거에 대한 철거 입장, 철거를 하시겠다는 입장, 변함이 없으시고,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우리 청주와 청원이 통합된 지도 8년이 넘었고, 통합시청사에 대한 논의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통합시청사는 우리 현재 그 청사를 이용하게 될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할 시민, 그리고 장차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짓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이 문제를 중점을 두고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본관 존치 문제는 현재 우리 청주시청 본관은 1965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네. 콘크리트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안전도 안전 진단을 한 결과 D등급이고 또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콘크리트 건물이 그렇게 견고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금
그 콘크리트 건물의 탄산화 정도는 그건 더 심해서 2등급이기 때문에 예, 우리 시민들이나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존치하기는 어려운 건물입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는 문화재 가치 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는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선 7기에서 설계한 청사 설계안은 그게 당초 공모한 네. 설계안도 제대로 구현할 수 없을 정도의 타당성 심사를 받았고 또 더 큰 문제는 우리 시의회 독립청사를 별도로 요구하는 시의회 요구를 수용할 수도 없고 또 이 3개 본부도 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설계안은 다시 설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통합시 청사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통합시 위상에 맞는 그런 청사를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만은 그 시민단체에서 존치해야 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고 또 저 야당에서도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철거를 하게 된다면 그 건물 자체는 다 없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지속적으로 설득과 설명을 하고 있고요. 본관은 존치하지 못하더라도 50년 이상 우리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함께한 애환이 있기 때문에 존치는 하지 못하더라도 별도의 보존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 총독부 건물이죠. 네. 과거 중앙청사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하면서 일부 존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존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다양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방법을 강구해서 보존하는 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주시청 본관 철거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여쭤봤고요. 두 번째 이슈는 또 청주병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강제 집행 계고라고 하죠. 두 차례 갔고, 한 차례 더 간 다음에는 강제 집행, 퇴거를 위한 물리력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고, 합의점은 좀 찾기가 어렵습니까? 네, 그동안 오랫동안 청주병원과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를 해왔지만 청주시 병원 측에 또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로 입장 차이를 좁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청주병원 문제는 법적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강제 집행 절차도 단계적 절차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네. 추가적 계고와 함께 단계적으로 강제 집행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장이 상당히 단호하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슈 중에 하나가 우암산을 거기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제 일방 통행으로 바꾸려고 했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원도심의 고도를 높이를 이제 제한하는 그런 것들이 저번 민선 7기 때 추진이 됐었다가 지금 이제 바꾸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문제는 선거 과정에서도 쟁점이 됐고 제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먼저 우암산 둘레길은 민선 7기에는 현재 양방향 통행을 일방 통행으로 바꾸어서 그 산책로를 넓히도록 계획이 돼 있었는데 충분한 주민들과 소통도 되지 않았었고 또 많은 우암산
순회도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너무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양방향 2차선 도로를 두고 산책이나 등산을 하시는 분들 이용을 위해서 기존 인도가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도에 이때서 데크길을 설치를 해서 차도 양방향으로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네. 그리고 산책이나 등산하신 분들도 충분히 데크와 인도를 포함해서 넓게 확보를 해드리기 위해서 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의 예산은 도비도 지원되기 때문에 도하고도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네. 따라서 내년부터는 네. 내년까지 이 사업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도심 고도 제한 문제는 이것도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고 어떤 두 가지 가치 충돌의 문제 같아요. 이 원도심 경관 관리의 중요성도 물론 있지만 저는 원도심 활성화가 더 보다 중요한 가치가 또 아니면 더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과 논의를 했고 네. 원도심 TF도 구성을 했고 예. 관련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또 이 원도심 1월의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적정한 원도심 활성화와 원도심의 경관 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일정에 따라서 앞으로 원도심 문제를 특히 원도심 활성화에 초점을 둬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네. 또 아니면 관련 제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나눈 것만 해도 지금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주로 이제 좀 오래된 얘기들부터 이렇게 있어서 이 일을 해결하시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빠듯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이범석 시장 표의 그런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주로 이제 여러 가지 공약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재미있는 청주 뭔가 이 결국은 자긍심 있게 시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자 이런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꿀잼 도시 이런 이제 공약을 펼치셨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꿀잼 도시 아직 재미가 별로 없습니까?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네, 그 선거 과정이나 그동안 제가 시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 청주 시민들이 우리 청주에 대한 가장 아쉬운 점이 갈 곳, 볼 곳, 즐길 것이 없다라는 네.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 과정에서도 꿀잼 청주를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민선 8기 시정 목표와 방침을 정하면서 꿀잼 행복도시를 두 번째 시정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네. 그동안 제가 뭐 선거 과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민들이 갈 곳, 볼 곳, 즐길 곳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 청주 시민들이 현재도 즐겨 찾고 있는 미호천, 네. 미호강이죠. 미호강. 미호강과 무심천은 우리 시민들이 가장 친숙하게 이용하는 공간인데 다른 도시의 하천에 비교해서 너무 아쉬움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무심천과 미호강을 보다 시민들이 친숙하게 또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태문화 힐링 공간으로 네. 획기적으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또 상당산성이나 네. 부무산도 우리 시민들이 즐겨 이용하는데 뭐 등산로라든지 주변 환경이 아쉬움이 또 크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당산성이나 부무산도 네. 우리 시민들이 더 보다 친숙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크게 우리 시민들의 요구사항의 트렌드가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느꼈는데, 네.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하면서 즐겨 찾고 이용하고 있는 공원이라든지 맞습니다. 우리 지역의 네. 등산로 또 이 산책로에 대한 건의사항이 특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이런 보다 쾌적하고 또 아름다운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공원을 추가로 조성하기도 하고 네. 또 이런 공원도 또 더 아름답게 정비도 하고 또 등산로와 산책로도 제대로 정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 곳 볼 곳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네. 또 우리 시민들이 청주만이 갖춘 어떤 그런 명소 또 다른 도시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민자 유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시에 규모가 있는 시유지도 활용을 해서 네. 적극적으로 민자 유치를 통해서 대규모 테마파크나 네. 관광 일학시설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민자 주체들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머지않아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 청주시의 시민들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벌써 설레실 것 같은데, 대규모 테마파크 같은 것에 대한 이제 민자 유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좀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움직임이 네. 내년부터는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기대를 크게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청년들이 청주에서 살고, 이게 또 청년들이 또 그 후손도 낳고 해서 청주를 더 젊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청년 정책 어떤 걸 추진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청주에서 정착하고 생활하는 것이 우리 청주가 보다 역동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청년 정책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이 주거 문제와 일자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먼저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서 우리 지금 이제 청주 산업단지 네. 그리고 오창 제2과학산업단지에는 예. 우리 청년을 위한 청년주택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시적이지만 우리 청년들 월세를 지원하고 또 전세자금 네. 이자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제 군대에 가다 보면 예. 가끔 부상을 당하거나 그런 상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청주 청년들이 군입대해서 안전하게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도 가입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대단하시네요. 근데 이제 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일자리 문제인데, 그렇죠. 우리 청주의 청년들이 보다 많은 일자리나 창업, 창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대연 지하상가나 명암타워의 상당한 공간을 우리 청년들이 창업, 창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건설업이나 중소기업보다는 문화 관광 네. 쪽에 관심이 크고 또 그런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로컬 큐레이터라고 네. 하죠. 그래서 우리 청주의 로컬 큐레이터를 이번 민선 8기에 한 1000여 명 정도 양성을 해서 창업이나 취업까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가장 양질의 일자리, 네. 평생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데, 그건 지금 벌써 5개월여 됐지만
우리가 좀 그 16조 정도의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대기업과 유망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또 안정적인 그런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꿀잼 도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분들이 청년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청년들의 무궁무진한 상조력과 상상력, 이게 일자리랑 연결돼서 또 창업과 연결돼가지고 좋은 성과가 나기를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여러 가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곳과 이제 협의도 해야 되고 할 건데 특히 이제 충북도 또 교육청 이런 데랑도 업무 협의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다른 기관과의 그 협조는 잘 되고 있으시죠? 네. 충북도 또 아니면 교육청 또 관련 유관기관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중앙부처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야만 우리가 계획하고 목표했던 그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우리가 목표했던 그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충북도나 네. 또 교육청과 관련해서는 일부 역할 분담이나 이런 소지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가 분명히 있고,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주시가 뭐 충북도 인구의 절반 정도 되다 보니 각종 이제 예산 분담하는 거 부담이 적지 않으실 것 같아요. 충북도가 이제 요청하는 그런 비율이나 그런 것 때문에 무상급식비 이런 거 관련해서도 이견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각종 사업비 분담은 어떻게 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 사업비 분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명히 존재를 했고,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를 했지만,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현금성 복지 공약은 이 도입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역의 발전, 또 시민들을 위해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사업들에 집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이런 현금성 복지공약도 도지사님 또 공약이고 그래서 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고,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현금성 복지공약은 중앙정부의 심의를 네. 요청을 했고, 현재는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회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자자치단체가 현금성 복지공약을 도입할 때는 사회보장협의회 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이렇게 협의를 잘 해 나가시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송역 개명 문제, KTX 오송역이 이제 청주 오송역으로 바뀔 것 같아요. 왜 이제 바뀌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만시지탄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은 바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KTX 세종역을 자꾸 설치하자는 주장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청주시장으로서의 입장도 한번 분명히 밝혀주시죠. 네, 그 오송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시민들이 역명칭 개명을 원하고 있었고, 또 오송역을 이용한 많은 국민들이 이게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네. 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뭐 광주 송정역이라든지 네. 평택 지제역처럼 도시명을 먼저 붙여서 역명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 우리 시민들은 78%가 넘는 시민들이 청주 오송역 개명을 찬성을 했고, 오송역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60% 이상 또 찬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명위원회 등과 같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청주 오송역으로 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송역 개명과는 사실 상관없는 문제죠. 이제 세종역 신설에 대해서 세종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도 없고 또 약간 거리 기준에도 맞지 않고 또 설사 세종역을 설치한다 해도 세종의 그 신도심에서 오송역과 세종역을 신설 요구하는 그 지역에 설치된다 해도 시간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이 세종역 설치 주장은 그 정치적 수사 아니면 또 정치적 애드벌론에 저는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이 세종역 그 설치 주장은 이제 세종시 정치권에서도 네. 손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오송역에서 세종 그 신도심까지 가는데 시간이 20-30분 정도 소요되니까 조금 네. 부담이 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걸 해결할 방법은 충청권 광역철도를 조기 완공을 하면 물론 이제 청주에서 오송역도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접근할 수 있지만 오송역에서 세종 그 신도심까지도 굉장히 빠른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청권 광역철도 초기 착공 완공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KTX 세종역 간을 그 주장할 시간에 그 세종에서 오송역까지 왔다 갔다 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그 연장선까지 해서 그것이 빨리 완공되는 게 더 빠르겠네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청주시가 여러 가지 중점적으로 펼칠 사업들이 많으실 텐데 한두 개 또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사실은 저는 뭐가 중요하고 어느 분야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바는 굉장히 다양하고 이런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최대한 미트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주 시민들한테 드렸던 그 공약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에 제가 선정하고 확정하고 세부 이행계획까지 마련된 이런 민선 8기 공약에 대해서 진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약이 아닐지라도 우리 시민들이 원한다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시원하게 해결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이게 시원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보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파워 있게 시장을 이제 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고향사랑 기부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의 기회이자 사실은 부담이 큽니다. 왜냐하면 기부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순위가 매겨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또 그랬고, 그래서 청주시의 고향사랑 기부제 유치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어떤 걸 갖고 계실까요? 사실은 제가 중앙부처 근무할 때 네. 이 고향사랑 기부금법을 담당하는 국장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사실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당초의 목적은 자기 고향에게 굉장히 많은 기부를 통해서 고향 발전을 유도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국토의 균형 발전도 도모한 취지에서 큰 스킴을 가지고 제도를 마련하고 추진했지만 국회 법률 심의 과정에서 네. 굉장히 축소돼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최종적으로 법률 제정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그 기부금 한도도 최대 500만 원 네. 개인에 한해서만 할 수 맞습니다. 있고 예. 주수지
외에만 하기 때문에 이 당초의 목표를 이루기에는 굉장히 작은 규모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이제 시행되기 때문에 이 시행 초기에 제대로 정착이 돼서 정착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는 더 큰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 지방 도시들이 발전할 수 있는데 아주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고 또 그동안 시민이나 출향 인사들의 네. 의견 수렴을 통해서 그 기념품, 답례품을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도 충분히 들어서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최종 제정이 되면 바로 답례품도 결정을 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현재 법률에 따르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예. 이 제한적 상태일지라도 또 많은 출향 인사나 우리 청주를 좋아하는 외집분들에게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상당히 관심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현안 중에 하나가 2027년에 하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가 열리는데 이게 이제 충청권에서 유치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청주에서도 여러 경기가 열리고 하는데 2027년 대회가 굉장히 먼 것 같아도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네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사실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하기 위해서 그 충청권 4개시도 물론 이제 청주시도 포함해서 사전에 유치 계획을 마련하면서 어떤 시설을 새로 짓거나 기존 시설을 이용하거나 또 어떤 종목을 어디에서 개최할지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계 유니버시아드 데이는 오히려 아시안 게임보다 방문객 수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계 유니버시아드 데이를 통해서 우리 청주를 알리고 또 청주에 보다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청주에 제대로 된 체육 인프라도 확충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계획에 돼 있는 것처럼 우리 청주는 기존 시설 이용하고 다목적 체육관 신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협의된 그 체육관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또 그 시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건설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여하튼 이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다목적 실내 체육관을 건설하더라도 단순히 체육 경기만 하지 않고 다양한 문화, 예술, 이런 공연 행사라든지 다양한 행사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기 하나 더 여쭤보면, 근데 이제 현재 계획은 대전에서 하고, 회의직은 세종에서 하고, 주선 추천은 세종시에 있고, 보조선 추천이 충주에 있잖아요. 청주에서도 뭐 3개 중에 한 개는 와야 되지 않느냐, 이 충북 들러리 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일각의 걱정이 좀 있습니다. 좀 계획을 바꾸는 게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청주시장님으로서 어떤 좀 욕심낼 만한 건 없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대규모 대회는 청주에서 개식이나 폐식을 하거나 하는 게 가장 우리 청주시 입장에서는 필요한데, 물론 이제 다시 한번 4개시도가 이제 유치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협의하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청주가 더 많은 경제 효과라든지 또 대회 과정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2027년
하계 세계대학 경기 때는 청주에 사람도 많이 오고, 재밌는 것도 많고, 그런 대회로 잘 치러질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뭐 장시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어느덧 연말이 되었고, 곧 새해가 됩니다. 시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미선 8기, 우리 청주시가 출범한 지도 5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시정 목표를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으로 정하고, 우리 청주가 크게 성장 발전하고, 또 시민이 행복한 청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우리의 목표를,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또 관심과 성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청주가 더 잘 살고 시민들이 행복한 청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또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못 여쭤본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의회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그 시의회가 여야 동수라서. 그런데 하여튼 시하고도 원만하게 잘 되고 있으시죠, 협의가? 네. 우리 청주시 의회는 최근에 국회 여의도 상황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정쟁에 휩싸여 있지만, 우리 청주시 의회는 의원님들이 또 청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크시고, 또 이 가부동수라는 한계가 있지만 서로 진정성이 있는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함께 청주 발전, 또 청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 때문에 청주시 의회하고 관계는 그렇게 큰 어려움보다는 보다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면서 협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